반갑습니다. 최성우입니다. 자, 오늘은 80일간의 세계 일주 9장입니다. 자, 9장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홍해와 인도양이 필리어스 포그의 계획에 호의를 베풀다. 자, 이 내용 제목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우리 포그씨가 어디쯤 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장에서 포그씨, 파스파르투, 그리고 픽스 형사가 등장했었죠. 이들이 만났던 곳 혹시 어딘지 기억하세요? 네, 수에즈 운하였죠? 수에즈 운하를 통과해서 그들은 인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홍해를 거쳐서 인도양을 빠져나와서 인도의 봄베이 항구까지 가게 되는 여정인 거죠. 9장은 그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몽골리아호라는 증기선을 타고 가고 있는데요. 증기선이기 때문에 석탄을 떼서 증기를 내서 배가 가는 거니까, 그래서 빨리 가는 건데 중간에 잠깐 멈춰서는 장소가 나와요. 아덴 항구라는 곳이 나오는데, 아덴이라는 이 지명은 과거로부터 무역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되기도 했고 실크로드에도 등장한 아주 중요한 지명인데, 9장부터는요 세계 지리적인 정보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순간 정신줄을 놓치면 이제 어디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가끔은 이런 지리적인 정보들을 읽다가 그냥 넘기지 말고 이 지명이 어디인지 인터넷에 검색을 해본다든지 지도를 찾아보는 것 같이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 또 독서를 해가는 굉장히 재미있는 꿀팁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여행을 쭉 해나가는데요. 포그씨가 막 포커, 피스커라는 게임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배 안에서도 지루한 여행을 포그씨는 포커 게임 하면서 견디고 있습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9장의 제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 다시 한번 기억을 해볼까요? 바다가 포그씨의 여행에 호의를 베풀었대. 인도양을 지나가는 해류와 바람이 아주 순탄하게 배가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해서 도착 시간 하루를 벌게 해준 거예요. 80일 동안의 세계 일주를 해야 되는데 하루를 세이브했다는 거는 굉장히 땡큐 아니겠습니까?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표현을 조금만 바꿔보면 이 우주가 포그씨를 돕고 있는 거야. 행운이죠, 행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포그씨는 전혀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포그씨는 이런 행운이 찾아온 것에 대해서 절대로 막 호들갑 떠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기록은 해둬요. 15시간 세이브 뭐 이런 거는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파스파르투 우리 시간 벌었다, 축배를 들자고 이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이런 포그씨의 모습을 우리는 그냥 지나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작품 내에서 포그씨가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9장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모습으로 살짝 다루고 있는 지점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고 지나간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포그씨가 하루의 시간을 앞당기게 된 행운을 경험한 것이라면 반대로는 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불행이 있을 수도 있겠죠.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내가 해적을 만나거나, 아니면 큰 폭풍우가 닥쳐와서 배가 난파되거나, 그러면은 여행 자체가 실패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포그씨의 목숨도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실제로 그런 장면이 9장에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아덴만 해협을 지나올 때, 해협이라는 건 좁은 바다잖아요. 그래서 물살이 막 거친 거야. 그래서 막 배 안에서 시끄럽게 놀고 있던 사람들도 배가 흔들거리기 시작하니까 각방으로 다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무서운 거죠.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다 보면 이거 비행기 떨어지는 거 아니겠지? 이런 생각할 때 있는데, 배를 타고 가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이 배가 끝까지 갈 수 있을까? 이거 좀 위험한 거 아니야? 구멍이라도 나는 거 아니야? 자, 근데 그 장면을 묘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동안 필리어스 포그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사람들은 그가 불안하고 초조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전혀 그렇지 않았다. 그런 가능성들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겉으로는 전혀 내색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불행한 일이 닥쳐올 수 있어요. 예상하지 못했던 슬픔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영국 신사는 그 일에 아주 초연합니다. 바닷바람 덕분에 시간을 벌었어. 행운이 찾아왔네. 배가 흔들거려. 여행이 실패할지도 몰라. 심지어는 내가 죽을지도 몰라. 근데 나는 걱정하지 않아. 자, 이거 표현하는 어떤 네 글자 단어, 바로 일희일비. 일희일비하지 않는 모습을 포그씨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아니, 기쁜 일이 있으면 막 좋아할 수도 있고 슬픈 일이 있으면 막 울 수도 있잖아요. 왜 일희, 작은 일 하나로 기뻐하고 작은 일 하나로 슬퍼하는 일희일비하지 않는 모습이 오히려 영국 신사다운 모습이라고 여겨지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장면 같아요. 마치 선비의 모습 같기 때문이죠. 요즘은 조금 다르죠. 요즘은 우리들 어때요?
기쁜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어 하면 슬퍼하고 이게 좀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옛날 사람들은 이 기쁨과 슬픔과 같은 감정들을 막 내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성숙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초조하는 그 와중에도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포그 씨가 신사답다. 이게 바로 영국 신사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과연 이런 포그 씨의 모습,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는 모습이 왜 신사다운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만약 신사다운 모습이라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필요한 자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제가 살짝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옛날 사람들은요, 이 행운과 불행이라는 요소를 운에 따른 요소들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노력해도 막을 수도 없고 애쓴다고 얻을 수도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불행이 찾아오거나 행운이 찾아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 자세가 성숙한 자세인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 외에도 이런 모습이 과연 신사답고 모든 사람들이 와 우러러 볼 만한 모습인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 댓글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10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